2022년 한 해에도 우리 국민과 군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각종 이슈에 웃고 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한층 강화된 국방 대비 태세인 용산시대의 문을 열었고, 북한은 ICBM 등 각종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한층 높였는데요. 국방뉴스의 지난 1년을 결산하며 국방안보 8대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도 다양한 국방 이슈들이 국방뉴스를 통해 국민께 전달이 됐는데요. 가장 SNS 조회수가 높았던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유지대 님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위는 지난 6월 7일에 방송된 육군 5포병여단의 장서거리 포탄 사격 훈련입니다. 조회수 138만 회고요. 당시 육군 5포병여단이 K9A1과 K9 등 자주포 72문을 직결시킨 가운데 올해 최대 규모의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일제히 장사거리 포탄을 쏘아올린 압도적인 훈련 현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조회수 2위를 차지한 기사는 뭔가요? 네, 2위는 지난 2월 15일에 방송된 육군 20기갑 여단의 혹한기 전술훈련입니다. 조회수 105만 회인데요. 여단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장비 기동 훈련으로 전차와 자주포 등 궤도 장비만 160여 대, 1,7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주둔지에서 57km를 이동해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장비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겨울철 전장에서의 기동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 바로 3위로 가볼까요?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3위는 육군 25사단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사격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0일 방송이 됐고요. 조회수는 99만 회입니다. 당시 파주의 훈련장에서는 적 전차가 출현한 가상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사격에 나섰는데요. 현궁은 국내 연구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된 중거리 보병용 유도무기로 최대 사거리 2.5km와 900mm의 우수한 관통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현궁의 사격 절차와 능력을 배양하고 장병들의 편제 화기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4위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위도 역시 무기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위는 K15 신형 경기관총 실사격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2월 9일에 방송돼 조회수 89만 회를 기록했죠. 당시 훈련은 K15 경기관총과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경의 야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훈련에 임한 육군 21사단은 새롭게 전력화된 기관총과 조준경에 걸맞은 사격 능력과 기술을 갖춰 최전방 수호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저도 참 뿌듯하게 본 뉴스인데, 군인 가족인 5쌍둥이가 국방뉴스에 등장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보도됐고 조회수 3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4년 만에 탄생한 5쌍둥이. 이 아기들의 부모님인 당시 육군 17사단 김진수, 서혜정 대위 부부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약 1kg으로 태어났던 5쌍둥이는 방송 당시에는 모두 2kg이 넘었고 지금은 도를 넘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 군인 부부로 군 복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온 축하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SNS에서 뜨거웠던 국방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의 군대, 든든한 국군으로 군의 대민 지원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뉴스에서는 지난 2월 우리 군의 백신 수송 1년을 돌아봤는데요. 당시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본부가 유통한 백신 수가 1억 2천만 회분을 돌파했었죠. 네, 당시 수송본부는 지구 둘레 225바퀴의 거리를 달리며 일상 회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투입된 군과 경찰 차량은 모두 5만 2천여 대로 인원은 경찰 포함 14만 명, 부대수는 34개, 사여단 207개에 달했습니다. 또 군 수송기와 헬기, 민간 선박까지 동원해 도서 지역에도 빠짐없이 백신을 전달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월과 6월에는 우리 군의 산불 진압 소식이 국방뉴스를 통해 빠르게 보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울진 그리고 삼척 산불 진화에 군이 총력 지원을 했는데요. 산불 현장에 이규혁 기자와 제가 직접 가기도 했었죠. 당시 주택 273채를 포함해 많은 시설이 불탔고 정부는 울진과 삼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육군 50사단이 400여 명, 해병대 1사단 900여 명, 삼척, 강릉 등의 육군 8군단 9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6월에는 밀양에서 산불 재난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우리 군이 함께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산불 소식이 유독 많아서 안타까움이 매우 컸는데요. 당시 밀양에 투입된 병력의 규모는 군 헬기 23대와 병력 1,100여 명으로 당시 우리 군은 산불 진화에 가용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특히 밀양 재난 현장은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불씨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압작전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굳은 각오로 모두 꿋꿋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 진화 현장에 군이 함께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8월과 9월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온 나라가 시름에 잠겼었죠. 네, 지난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었죠. 그래서 당시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피해가 심각한 11개 지역에 군 장병들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는데요. 군 장병 1,300여 명과 장비 수십 대가 동원됐죠. 방 안에 가득 들어찬 빗물은 양수기로 빼내고 오물과 진흙을 뒤집어 쓴 가재 도구들을 정리했는데요. 당시 시민들은 모든 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손 내밀어준 장병들이 있기에 든든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9월에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경상남북도 지역을 강타했잖아요. 이때도 군이 현장에서 함께 일손을 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포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당시 해병대 1사단 장병 1,300여 명과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고무보트 등을 투입하며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 작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옮기고 토사와 부유물들을 치우며 침수 가옥들을 정리했었죠. 당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손길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올 한 해는 국방뉴스에서 다양한 소식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국민의 공감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재난 현장과 국가 위기 상황에 늘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했는데요. 내년에도 군은 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